말씀대로 김진우 위원장님이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은 오늘 잘 파악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무식 없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가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내란 환경질량평가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들이 보면 맨 밑줄에 현재 기본계획 단계로 향후 세부 설계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무풀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이거는 기본 아니기 때문에, 기본 계획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진호 위원장이나 제가 말씀하는 것은 100% 우리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지금 16km 정도, 끝까지 좀 있지만 16km 구랑에서 지금 양공항까지가 16몇 킬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는 거는 지금 우리 가덕도가 전체적으로 다 떠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청성이 지금 현재 볼 때 중치가 되고, 지금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뭐 6차지구 전체적으로 다 해도 뭐 단독주택이나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앉더라고 여기 이곳에서 큰데 정거장이 없어요. 정거장이 없습니다. 역사도 없고요. 아까 그에 대한 부분은 김진우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불안에서 바로 신안까지 바로 직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지하 40m를 내려가잖아요. 지하 40m. 자, 지하 40m 내려가면은 여기 책자도 보면 소음 진동, 문명시입니다. 공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문명시도 분명히 소음 진동, 미세먼지, 전자파까지 이 된다고 여기 영향이 있다라고 책자에 여러 번 해놓은 책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매일 TV 틀면 일기예보 나옵니다. 자, 오늘은 미세먼지가 몇 프로 되니까 매출 상가하십시오 하는데, 이 철도 때문에 우리의 생활 피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해도 우리는 있을 것인데 이거 책에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너무 지금 불만이고, 지금 정거장이 없다는 것도요, 우리 가족 주민들이 너무 간데, 제가 참고적으로 부산역에서 구포역까지, 부산역이고 구포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키로가 몇 킬로면 15.5km예요. 15.5km. 자, 그 다음에 부산역에서 부산진역 다 이겁니다. 부산역에서 부산진역은 1.7km예요. 다 역사가 있고 여기 다 있습니다. 하지만 또 부산역에서 부전역까지는 6.3km예요. 자,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딱딱딱 가 있습니다. 뭐 지하철역은 말할 거 없지만 큰 열차 여기 뭐 우리 부산역하고 구포역하고 부전이 크지 않습니까? 그 키로수를 보면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그다음 우리가 불안에서 요 16km 붙으면 경제자유구역층에서 한 1km 가까이는 바다 침대로 들어갑니다. 바다로 내려가죠. 40m죠. 자, 바다로 내려간다면 경제구역층에서 저기까지는 9km예요. 대안까지는 9km. 요 여러분이 내는 자료를 보면 9km 데이터가 나옵니다. 전체 16일에서 불안에서 경제구까지 빼고는 7km 빼고 나면은 나머지 9km가 남아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정거장이나 역사가 한 개 더 있어야 되고요. 자, 앞으로 그거는 정확하게 키로수를 비교했을 때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다 떠나고 공항만 있고 주민들이 안 산다면은 다르죠.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삽니다. 부분적으로. 그럼 여기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에어공항이 생기면, 시티가 생기면 엄청난 유입 인구가 있을 텐데 역사 없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요. 요거 분명히 참고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9km 되는 때는 분명히 어디라도 정확히는 못하지만 중간점에 정거장이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다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의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정말 조사를 많이 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뭐 역강거리 같은 것도 사실은 고속철도 같으면은 지금 한국에 한 뭐 46km마다 하나, 그다음에 이제 일반 철도 같으면 뭐
15km에서 뭐 작은 거는 한 7, 8km에 하나씩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도시철도 같은 거 1, 2km, 뭐 짧게는 이렇게 1.5km에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뭐 이제 반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부산역과 부전역이나 뭐 부산역과 구포역 이렇게 특성이 다른 역 간의 거리가 가까이 있는 거는 혹시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김준호 의원이나 유성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약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이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좀 세 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돈을 배분해주는 예를 들면 기재부 같은 주체가 있고 그 기재부 밑에 이 사업을 보상한 국토부가 잘했는지 검토하는 뭐 KDI 뭐 이런 조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같이 또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이제 뭐 죄송스럽게 말씀드리지만은 에어시티 역을 공항 복합도시라고 하죠. 이 역을 반영을 안 한 거라기보다는 못한 이유는 우리 석규일 과장님께도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유인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기재부라는 조직에서 재원을 배분할 때 우리가 사업을 잘했는가 검토를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에어시티 사업이 구체화 안 돼서 안 된 걸 왜 담아서 갖고 왔냐고 예산을 자르거나 그거 될 때까지 니네 사업 계획 확정 안 해줄 거야라고 했을 때 이 빨리 가야 하는 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속도가 1년 이상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역 없는 상태라서라도 빨리 고시를 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마치고 철도는 간다라는 사인을 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역을 설치하는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1년, 2년 더 딜레이되게 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에어시티역을 빨리 속도 좀 내주십시오. 똑같은 홍보기 팀장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기재부에 청구서를 낼 수가 있어요. 여기 10만의 도시가 생긴답니다. 보통처럼 하루에 말씀하신 뭐 10,000명, 15,000명 이렇게 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역을 만들면 뭐 한 2천억 이상 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비시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역을 운영했을 때 역의 운영성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기재부가 적당히 잘 맞췄네라고 하고 이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방법이 서로 상자가 맞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조금 안 맞았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저희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공항부터 먼저 달린 겁니다. 그래서 공항 기본계획을 고시를 했고 도로도 같이 뚫어야 되는데 도로도 조금 기재부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한두 번 늦게 가고 있지만 연초에 이제 상반기에 또 철도랑 똑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에어시티 역을 하느냐 마느냐 갖고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는 게 좋겠다.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주민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만 밑에 그 주석 달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본 실시 설계를 하고 이게 발주하는 과정까지 한 2년 정도가 길게 보면 남은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런 거를 검토하고 또 부산시랑 협의를 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장담을 할 수 없다는 저희 이제 공무원 신분에서 그런 좀 아쉬운 말씀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저한테 12월 21일부터 서너 번 전화하신 주민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29일날 고시할 겁니다.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고 공문을 기한을 하고 있으면서도 답변을 못 드려요. 27일 날에는 그러니까 26일인가 크리스마스 지나서 전화를 주셨는데 그날도 제가 올해 안으로 하겠습니다. 29일에 한다는 말을 못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 주신 거 이런 것들 저희가 잘 모아서 계속 검토하고 또 이렇게 좀 빌드업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철도 접속 철도를 하는데 지금 4조 정도가 지금 이걸 본다니까 지금 2조 몇 천을 들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데 2조까지 들지 않고 1조가 좀 1조. 자, 그런 조사를 하는데 한 지금 이 큰 그냥 토목공사라면서 2천억, 1,100억 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냥 나가는 이런 마당에 그런 선물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계획서는 맞습니다. 계획서는 고속으로 가기 때문에 정거장이 몇십 킬로, 4, 50킬로 이런 건 맞습니다만은 이거는 고속철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속철도가 아니고 지금 이제 불경, 복합, 물류, 중심지, 청담산, 육성, 하니까 공부가
최고의 사는 공항을 만든다는데 지나가는 먼지만 마시라는 게 우리 지금 쫓겨나가는 기분이에요. 지금 정말 기분 안 좋거든요. 오늘 같은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요 환경평이 지켜봤지만 한번 생각 부터 한번 해보자. 이런 답변이 정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요 29일 이후에 정말 붕뜨가 있어요. 다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대안 같은 데는 요래 있는데 지금 이제 철도 부분에 대해서 수심 40m를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내놓은 책에 보면은 진동, 소음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안심이 되는데 요 책자에 보면은 전부 예상된다, 있을 것이다 이런 책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천성에 발파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심한 소음이 나는데 이건 또 환경 피해 데시벨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데시벨 이하 되니까 보상도 안 된대요. 우리가 그때는 엄청나게 기창이 떨어질 정도로 폭파가 되는데 갖다 대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기차가 운영할 때 지나갈 때 그 소음 다 합니다. 그런 거라도 환경평가에 없다라고 하면 조금 나을 텐데 지금 문책적으로 다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다 수심을 40m 저 경제구역층에서 우리 항을 눌차 항을까지 연결하려면은 바다를 그냥 뭐 송곳과 들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바다에 대한 어선업에 대한 피해 영향 조사는 안 합니까? 그러면 일조 많이 없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공항공사는 국토부에서 하는 공사고 이거는 민자 사업이잖아요. 공사가 틀려요. 틀리면 정부공사예요? 자 틀리면 그 보상권하고 요 보상권하고 공사 건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환경평가에 업에 대한 피해 영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직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한자도 없고 수산 동식물 뭐 멧돼지가 어떻고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것도 일절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원래 전략 환경평가에 대한 목적이냐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바다를 안 가고 그냥 육지로 가는 것도 그렇게 이만할 필요 없어요. 바다 사실은 수심 뜨는데 아까 공법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선법을 하더라도 무유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언니들 피해 다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영향평가에는 직접 해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주보세요. 하늘로 갈까? 하늘로. 안녕하십니까. 한국종합기술의 김영상입니다. 앞서 사업 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 모든 구간이 터널로 통과하고 그리고 공사 지역이 다 육지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터널 공사를 할 때는 그 발생하는 터널 오폐수에 대해서는 적정 기준에서 처리하고 그 물에 대해서는 터널 시설 공법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해양에 유출되는 양은 극히 드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TBM 자체는 이제 비유출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조금 추가로 보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공항과 관련된 도로, 철도, 공항 사업을 같이 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었는데 이 철도의 영향 때문에 지금 별도로 전환평을 하는 상황에 이제 조금 착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공항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업 피해나 그 외에 전반적인 연지 피해 그리고 뭐 보상 이런 부분들은 공항 사업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철도에서 좀 덜 다루거나 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같이 가는 메인 사업이 공항 사업이고 뭐 질문이 났지만 13조가 넘는 그 사업에서 어업 피해나 뭐 다른 기타 이런 거는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철도에서 굳이 껴서 철도 사업의 보상만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세 개를 같이 하는 전체 사업에서 어업 피해 조사나 기타 보상 이런 부분은 같이 핸들링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보상에 대해서 지금 사업 구간이 이쪽 경기구청이고 대항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공항 할 줄은 대항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동남권 동쪽하고 남북쪽하고 완전히 지금 방향이 틀리거든요. 자 그럼 뭐 용역팀에서 그 발주를 가압을 받을 때
공항 부지에 대한 업에 대한 피해 영향을 받는 거와 철도 부지 하는 거 지금 이제 공법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어느 방법으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런 공부를 해도 학술적으로는 아무런 부유사나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기 장단점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그냥 책자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내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지만 기계를 가지고 굴착하고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이 다 기계 굴착이거든요. 이게 부유사가 없다는 거는 영양조사를 안 하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무조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40m까지 지하 물로 뜨는데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사업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단계가 저희 지나고 이제 기본 계획이 되고요. 기본 계획은 이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적정 범위니까 사업 타당성 단계는 계약적인 단가라든지 지역 여건을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집안 조건이라든지 안 된 상태에서 일상적인 비용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 이제 기본 계획 단계를 거치면서 좀 세분화되는 단계입니다. 말씀드리면 이 이후에 저희가 지금 저 노선을 그렸다고 저 노선이 확정된 노선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는 집안조사라든지 약간 지하수위 영향조사, 그러니까 비용 단계가 뒤로 갈수록 세분화되고 관련기관 협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더 디테일 단계로 들어갑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집안조사를 저희가 다시 해상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조사들을 통해서 영향성 검토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지하 안전 영향 평가도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만 하는 게 아니고 재해, 지하 안전 영향 요즘 점점 더 이런 법들이 더 강화가 돼가지고 그 단계를 거쳐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향후에 충분히 고려가 되고 반영이 될 사항들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형 부분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그 600억 때문에 경제성을 가지고 받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사모님께서도 그런 저희가 시급성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 우선 요 공법이 유리하기 때문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 역시 2년이나 시간 동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계를 해서 또 이제 의견을 반영이 되면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제가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문가 환경영향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그 피해 영향조사에 지금 전략평가 볼 때는 그러면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이 책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낸 책자 공법 그대로 수산대에 보내서 자 우리가 수신료 철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바다에 대한 우리 업에 대한 피해가 있나 없나를 했을 때에 만약 있다라고 얘기되면은 다시 그 영향조사할 의향은 있는지요? 이제 말씀하시면 저희가 협의를 거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상세 설계 단계 가면 많은 민원들이 또 나옵니다. 그때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뭐 예를 들면 지하수에 영향이 있다. 뭐 저희가 국립공원 통과한 구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부터 바꾸어 그러면 저희 검토를 해가는 부분도 있고요. 문제점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만약에 의견을 주시면 다시 또 저희도 더 이제 검토를 더 해서 같이 상의해서 조치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우리 주민교 자리에서 양복 부도에 대한 자 들어보십시오. 양복 부도에 대해서 환경영 평가업 영향조사가 없었어요. 제가 분명히 강력하게 했더니 해양수산부에서 피해 영향조사 하겠다고 뒤에 답문이 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정작 환경영 평가는 업의 피해 영향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에 요래가 결국 해가지고 그 환경평가 하신 분들이 해양수산부에 들어가서 주민이 어민이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라고 얘기가 좀 했나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양 피해 조사를 하겠다는 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수심 40m를 해서 한 1몇 킬로를 물을 끌고 들어가는데 영양 피해가 없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가, 우리도 비전문가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했을 때에 라고 하면은 영양 피해 조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의향이 있는 분이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 그분들이 없다라면 우리도 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저기 잠깐만요.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일단은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전략환경 평가나 이제 노선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선이 나오면 그 집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법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이제 노선 정해지고 전략이 끝나면 이제 황해안편 빠질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그 피해가 이제 또 예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피해 조사를 하시고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이제 그다음에 보상 부분 이제 다른 데서 또 하니까 그 절차를 따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가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제 여기 말씀에 뭐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하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전향해서 지금 피해 조사에 대해서 너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뒤에 그런 사람들 앉아가지고 그래서 아직 요 다음에 또 황해안평가 초안도 있고 뭐 이제 본안도 있으니까요. 노선 잡히고 그때 공법 보시고 그때 이제 그 피해가 예상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평가 때도 하셔야 되고 우리 또 주민들 대해서도 그런 예상 뭐 놓친 거가 있다든가 하시면은 그때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같이 조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도 약간 아직 노선이라든가 이 공법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예 아까 공법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막 발파해갖고 막 지도 많은 데가 있고 아까 뭐 저도 아까 공부했는데 TVM처럼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정해진 다음에 하시는 것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초안하고 이제 요 공청회를 하고 나면 이제 원하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끝입니다. 다들 준비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원하는 공무원 행정끼리 하는 거지 그 절차가 너무 아니 이거는 이제 그 전략환경 평가고요. 예, 이제 만일에 노선이 저희보다 환경 평가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예. 자, 그럼 그거를 잘 제가 질문했던 거를 우리 여러분들도 이거를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또 내리를 굴리고 저도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내서 앞으로 보상이고 모든 것을 이렇게 상응하게 되면 보상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놓쳐버리면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짚는 거니까 좀 잘 문대서 그걸 좀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